지적도상 도로가 없다고 나와 있어요. 이런 농지도 농지연금 받아줄까요? 농지연금으로 정말 괜찮은데 진입하는 진입로가 없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또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본인은 이런 농지가 더 마음에 드는데 이 농지가 농지연금으로 어떠냐?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질문 하실 때 목적이 농지연금이고 영농 경력을 쌓으려고 하는 농지면 그 목적에 맞는 요건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려고 합니다. 지적도상 도로가 없다고 나와 있어요. 이런 농지도 농지연금 받아줄까요? 농지연금으로 정말 괜찮은데 진입하는 진입로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목적이 농지연금이고 오로지 영농 경력을 위한 것이고 농사를 지을 요량이면 농로 확보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포기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농지연금으로 시작하는 농지는 무조건 농로가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도 잘못된 것이지만요. 아마 머릿속에는 농로가 좀 넓고 큼지막하게 있으면 농지연금으로 활용해도 나중에는 농지연금보다도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계산이 깔려 있는 거죠. 농로라는 것이 농사를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폭이 넓을 필요도 없고요. 반드시 포장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도로는 우리가 어떻게든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농로를 가지고 남의 땅을 진입할 거니까 땅 주인에게 사용승낙 확인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주위 토지 통행권으로 소송을 한번 벌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건 너무 멀리 나간 거고요. 경매로 농지연금을 생각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열의 9은 농지연금 생각하시는데요. 그러면 농지연금의 농로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꼭 다른 쪽으로 나중에 집이라도 하나 짓게 되면 가치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당연히 가치는 올라가는데 가치가 올라갈 농지가 그렇게 쌀까요? 싸지도 않을 뿐더러 비싸면 사지도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서 농로가 있다 없다를 이야기하시고 영농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머릿속에는 집을 짓는다든지 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농로라고 하는 개념이 무슨 포장도로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농지연금에서도 사람의 진입이 정말 힘든 농지는 농지연금 신청 요건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맹지가 무조건 안 되냐? 사실 맹지라는 말은 없어요.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운 농지. 농기계 진출입이 어렵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사람 진출입이 힘든 농지. 이런 농지는 산속에 있는 농지라든지 아니면 사람이 농사를 짓지 않아서 거의 임야화가 진행된 그런 농지는 농로를 확보한다고 한들 사람의 진출입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농지연금에서 그런 농지를 받아주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농로 확보는 웬만해서 거의 돼요. 농사 짓는데 길을 안 내준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농로 확보를 위해서 토지 사용 승낙서라든지 주위 토지 통행권 같은 것을 운운할 때는요, 이미 그 주변의 농지가 농지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의 뭐 잡종지나 대지처럼 평가가 되는 그런 농지가 농로 확보가 어렵다라고 하면 거의 다 건축을 염두에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농로 확보가 정말 간단한 건데 어렵게 생각한다고 하면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또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트럭은 지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농기계라 하면 트랙터 정도는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너무나 크게 생각하는 거고요. 사실상 소형 농기계, 사람이 끌고 갈 수 있는 농기계 정도 지나가게 할 수 있는 현황도로? 현황도로가 훨씬 더 맞겠네요. 길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그런 도로만 어느 정도 확보하고 그런 도로만 어느 정도 빌릴 수 있다라고 하면 농로 확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처음부터 농로 확보에 너무나 목을 매니까 농지보다는 농로가 더 중요시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또 농로라고 해서 다 어떤 포장도로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처음부터 완벽하게 도로를 만들려고 하면 그런 도로가 어떻게 쉽게 뚝딱 하고 나옵니까? 안 나오지. 어떻게 사람이 지나간 흔적이라도 있다라든지 아니면 장비가 지나간 흔적이라도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살려서 농로를 확보하는 것이 좋지, 처음부터 완벽한 농지를 만들고 들어가서 영농 활동을 이어가려고 하면 그렇게 내 입맛에 딱 맞는 농지가 없죠. 특히 경매 농지에서는 거의 90% 이상이 맹지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맹지는 지적도상 맹지, 사실상 건축이 힘든 맹지를 말하는 거지 농로가 없는 농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농지를 확보하려고 현장에 가시게 되면 농로로 활용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 것인지, 물론 그것이 남의 땅이냐 아니면 확보할 수 있는 땅이냐 이런 것은 둘째로 치고 일단 농로로만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농지 취득에 힘을 쏟아 보십시오. 처음부터 영농 활동이 완벽해질 거라고 보지 않아요. 어느 정도는 시행착오도 거칠 것이고요. 모르긴 몰라도 농지를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얼마 다니지도 못할 거예요. 차츰 익숙해지고 차츰 뭔가가 손에 익으면 할 수 있어도 처음부터 완벽하게 농로로 만들어 놓고 농로를 확보하고 시작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깨져요. 비용이 많이 깨지는 농지를 농지연금으로 던진다라고 하면 손실을 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맞지 않습니다. 농지연금에서도 농기계 진출입로라고 하게 되면 대형 트랙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작게 하면 사람이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농기계를 말하는 것이지, 대형 트랙터가 들어가고 중장비가 들어가는 그런 농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농지의 관점에서 농로를 확보해야 되는 거지, 도로의 관점에서 농로를 보게 되면 현황도로라든지 마을길이라든지 아니면 몇몇 사람들만 이용하는 그런 길은 도시 사람들이 보는 농로하고는 거리가 멀죠. 철저하게 농지의 관점에서 농로를 확보하고 농로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농지연금과 토지경매에 대한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어떤 부분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더 필요한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서 이익을 얻어 보십시오. 일단은 실행해야 그 다음이 있는 겁니다.